자, 계문발차 15번째 도산 12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만만하고 짧고 간단했는데 지금부터는 길고 복잡해집니다. 지금부터는 연시조 아니면은 가사인데요. 오늘은 연시조 12수로 이루어져 있는 연시조를 보겠습니다. 자, 도산 12곡 이황 선생님께서 지은이인데요. 지방에 내려가셔서 이 도산서원을 짓고 이 도산서원이라는 공부방 비슷한 곳에서 후학을 양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탕에 깔려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출판사 어디? 창비 천재. 창비 그리고 천재 문학교과서에 실려있는 2022 개정교육과정 새로운 교과서, 문학교과서, 창비 천재에 실려있는 작품 되겠습니다. 연시조고요. 연시조가 뭐야? 세 줄짜리 평시조가 다발로 묶여있는 거. 몇 다발이니? 12다발이다. 세 줄짜리가 12편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연시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교훈 그리고 보면 회고적이다 이런 말 나왔는데 회고가 무슨 말이에요? 과거를 돌아본다. 옛날에 잘 살았어 못 살았어? 옛날에 못 살았어 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 교훈이 나오는데 이 교훈은 똑똑하게 살자, 지혜롭게 살자, 공부하며 살자, 학문에 대한 강조 그리고 속세 그렇게 좋니? 자연 속에서 살자, 자연 좋아, 그쵸? 그리고 학문 좋아. 전체적인 주제는 자연과 학문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자연학문, 자연 추구하는 앞부분이 있고 학문을 추구하는 뒷부분이 있습니다. 자, 특징은 이제 한자어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45개 정도 이제 한자어뿐만 아니라 플러스 고유어 중에도 해석이 좀 까다로운 것들은 제가 모아서 45개를 강의 끝나갈 때 화면으로 4컷 정리해 드립니다. 몇 컷? 4컷. 그래서 화면상으로 캡처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복법, 서리법, 대꾸법도 쓰이고 있다. 자, 구성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전반부 6수 있고요. 후반부 6수 있는데 전반부는 도산서원 주변 경관이라고 했는데 이 주변이라고 하는 게 공부방 같은 이 도산서원 주변이라고 하는 게 속세야 자연이야? 당연히 자연이겠죠. 그 자연 경관에 대한 느낌, 정서, 태도들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예찬하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자, 후반부 6곡은 이제 학문이 주요 키워드가 되는 건데 학문 수양에 임하는 신경 우리도 영원히 저 물처럼 저 산처럼 변함없이 학문 정진에 힘을 쏟자 뭐 그런 이야기로 점철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구성 자연학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원문으로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본문 학습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교과서에는 1수부터 마지막 몇 수? 12수까지 모두 실려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모두 모아서 다 설명해 드립니다. 전편을 다 설명해 드립니다. 1수 먼저 볼게요. 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달 어떠하려 그랬는데 료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료 체크해 볼게요. 여기도 료, 그 다음에 여기도 료로 끝났는데 어떠하리오, 리오의 줄임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하리오, 어떠하리오 이런 얘기예요. 어떠하리오, 의문형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냐? 아닙니다. 궁금하지 않은데 답을 정해놓고 설명하는 의문문 되겠습니다. 모두 초, 중, 종장에 걸쳐 모두 서리법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설명하는 의문문 서리법을 쓰고 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은 이렇게 한들 어떠하며 저렇게 한들 어떠하겠느냐. 디귿은
국외음화에 의해서 지읒으로 놓고 해석하면 좋습니다. 해석 오른쪽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한들 어떠하고 저렇게 한들 어떠하냐. 뭐 이렇게. 자, 문장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어떠하며 어떠하려 비슷한 문장 구조 연달아 왔기 때문에 자, 이런 걸 대꾸법이다 라고 또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첫 문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무슨 말이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래서 어떤 참고서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두 글자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달관적인 태도다.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냐.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때? 다 괜찮아.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그랬는데 초야우생이 이렇게 산다고 해서 어떡하겠느냐? 어떠하겠느냐? 초야우생은 이제 화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누구?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초야우생, 초야는 공간, 우생은 이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초야는 자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풀초, 들야니까요. 자연 속에서 묻혀 지내는 우는 어리석다 이런 뜻이야. 어리석은 선비. 뜻풀이는 뒤에 또 45개 한꺼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자연 속에 묻혀서 지내는 어리석은 선비. 이건 사실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얘는 겸손한 표현이다. 진짜 나는 바보예요. 난 좀 모자란 것 같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야에 묻혀서 자연 속에 묻혀 사니 어리석은 선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사는 게 뭐 어때? 괜찮다. 네, 이런 얘기죠. 괜찮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하물며 더 나아가서 천석고왕을 고텨 무슴하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야우생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한자성어라서 별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석고왕이다라고 했는데 천자가 우리 간장 브랜드 가운데서 띵동띵동 샘표간장 간장 브랜드 가운데 샘표간장이 있습니다. 궁금하면 오늘 마트에서 간장 아무거나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는 꼭 샘표가 있을 겁니다. 샘천자예요. 샘이라는 뜻의 천자. 이 한자가 그 간장 플라스틱 통에 붙어 있을 겁니다. 딱 천자야, 천자. 샘천자야. 그러면 이제 석자는 당연히 돌석자겠죠. 샘과 돌. 자연의 일부를 통해 자연 전체를 나타내는 대유. 부분 통해 전체에 나타내는 대유법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는 자연물이 되겠고요. 가운데를 갈라서 오른쪽은 고질병, 고칠 수 있는 병, 없는 병, 고칠 수 없는 병, 불치병. 뭐라고요? 불치병. 치료 가능, 불가능?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 우리는 고질병이라고 하고 고황이라고 또 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생긴 불치병일까요? 자연이 원인이 되어 생겨난 불치병이겠죠. 자연이 원인이야. 무슨 말이야? 자연 사랑이 너무 깊어. 뭐라고? 자연 사랑이 너무 커서 생긴 병이야. 누군가를 정도 이상으로 사랑하면 그것도 병이 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 사랑이 너무 깊어서 고치기 힘든 병이 되어서 그 사랑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런 얘기야. 그러면 천석 대신에 슬기 넣어볼까요? 슬기고황. 무슨 말이야? 슬기고황. 슬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고 강렬하고 깊고 넓어서 슬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네, 이런 뜻이에요. 자연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천석고황이었습니다. 비슷한 말도 있죠. 이거 살짝 지우고요.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네 글자. 연하고질이라고 있는데요. 적어볼까요? 뭐라고요? 연하고질. 김연하의 연하가 아니에요. 연하입니다. 연하고질. 느낌 오죠? 고질나야 고질병이야. 고질병.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이라고 했는데, 그쵸? 고항하고 연결되는 고질.
연하는 당연히 자연인데 연기 연자에다가 놓을 하자거든요. 연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안개라고 또 의역을 합니다. 안개와 그 다음에 노을 이런 뜻이야. 그럼 안개와 노을이니까 당연히 자연이야 속세야? 자연. 그렇죠. 자연 사랑 졸라 깊어 병이 되어 버렸네. 자연 떠나 살 수 없어 나는 좋아 죽겠네. 이런 얘기예요. 비슷한 말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태와 그랬는데 고쳐서 무엇하겠는가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쳐서 무엇하겠는가 서리적 표현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고치고 싶지 않다. 고치고 싶지 않다. 고치지 않을 거야. 그럼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지? 의지. 나 이대로 살 거야. 어디서? 자연 속에서 자연 사랑하면서 살 거야. 자연 사랑의 일수였습니다. 자, 이제 이수로 가볼게요. 자, 연하. 방금 했던 거네. 반갑다. 인사해. 연하. 천석, 고황 비슷한 말 뭐라고요? 연하, 고질 할 때 연하야. 연하로 집을 삼고 연철돼 있으니까 분철 원위치 집. 그쵸? 집을이 되겠죠. 연하로 집을 삼고 그랬어. 그러면 이 연하로 집을 삼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연자가 무슨 연자? 안개 연자야. 안개가 이렇게 피어납니다. 노을이 이렇게 하늘에서 집니다. 여기서 드러누워 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가 천국이네. 어디예요? 자연이겠죠. 자연. 연하는 뭐라고? 자연이야. 자연물 중에서 안개와 노을을 뜻하는데 안개, 노을로 집을 삼고 그쵸? 별도의 집이 없이 자연 속에서 살겠다는 얘기죠. 풍월로 버들 삼아 그랬는데 디귿은 앞쪽으로 땡겨 받침으로 대신에 시옷 받침으로 바꾸는 거죠. but, friend, 친구 뜻풀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참고. 자,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는데요. 삼아 그랬는데 이 연삼아냐? 미음은 앞글자로 땡겨 몸으로 삼는다. 그래서 풍월이라는 것으로 친구 삼기 이런 얘기야. 근데 풍월은 바람풍, 그 다음에 월은 무슨 월? 달월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람과 달 역시 자연을 뜻하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풍월과 연하는 모두 뭐라고요? 자연이고요. 자연입니다. 근데 이 풍월로 친구 삼는다고 했는데 들어놓은 화자 옆에 바람 불 세 가지 달려볼까? 자, 바람 불 거야. 보라색 바람이 너무 좋아. 요렇게 바람이 불어요. 오케이, 바람. 그리고 뭐예요? 달이 이렇게 떠 있어요. 지금 보라색으로 제가 그림 그려놓은 바람과 달은 나의 친구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자연이 곧 나의 집이고 자연이 곧 나의 친구다 라고 했으니까 자연과 친하게 지내는 거야? 왼수처럼 지내는 거야? 친구처럼 지내는 거야. 자연 친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연 친화. 오케이. 자, 그리고 풍월로 벗을 삼는다 라고 했는데 얘는 사람 취급하고 있는 대상 거기까지 또 나아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태평성대에 그랬는데 이건 좋은 세상 나쁜 세상 아주 태평한 세상 그래서 플러스입니다. 좋은 세상이란 뜻이죠. 자, 병으로 늙어가네. 이 병은 앞쪽에 있는 연하고질 일수에 있는 뭐? 일수에 있는 뭐? 천석, 고황. 천석, 고황 같은 자연사랑 너무 깊어 자연 속에 떠날 수 없네. 자연사랑, 자연애를 나타내는 병이 될 거예요. 늙어가네. 이 중에 자, 바라는 것이 뭐냐 했더니 허물이나 없고자. 소망, 바람, 뭐뭐 하고자. 그러니까 없고자. 자, 없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없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허물이 없고 싶다. 허물이 무슨 말이야? 뭐 매미야, 허물벗어? 잘못. 그쵸? 뭐 대단한 꿈이 있는 건 아니야. 나 그냥 실수하지 않고 남한테 잘못하지 않고 그냥 떳떳하게 사는 정도. 그 정도 내가 바란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죠? 이수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자연 친화였습니다. 3수 가볼게요. 교과서에는 우리 창비 천재
치읓 창비 천재 실려있는 부분 이외에도 다 공부하셔야 합니다. 내신에서는 어느 수가 교과서 바깥에서 올지 모르고요. 수능은 더더욱 그렇죠. 네, 다 잘 보셔야 된다. 순풍이 예전에 그 순풍 산부인과라고 순풍 산부인과라고 뭐 시트콤도 있었는데 이 순풍 그러면은 그 순풍하고는 달라요. 그 순풍은 순한 바람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우리가 풍속이 아주 그 원만하다, 아주 선한 사람들의 풍속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순박한 풍속 이렇게 순박하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 자체는 플러스 뜻하는 시어입니다. 순박한 풍속. 죽다 하니 진실로 거짓말이, 인성이 어지다 하니 진실로 옳은 말이라고 했는데, 이 두 초장, 중장 두 줄을 묶어서 문장 구조 비교해 보면 그쵸? 다 하니 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정도 보더라도 빵꾸 똥꾸 대꾸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비슷한 문장 구조 연달아 반복 되겠습니다. 순풍이 죽었다. 좋은 게 죽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은 순풍은 플러스인데 플러스인 순풍이 죽었다. 다시 말하면 남았다, 사라졌다? 사라졌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 자체는 마이너스적 평가사. 야, 요즘에 애들 너무 싸가지 없어. 야, 요즘 사람들 이웃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진실로 거짓말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복잡해. 플러스가 사라진 마이너스 현실 진단에 대해서는 다시 거짓말이라고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 화자가 생각하는 현실 인식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화자의 현실 인식은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화자의 인식은, 자, 현실 인식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출발점은 뭐였죠? 순풍, 긍정적인 건데, 야, 요즘에 순풍이 어디 있어? 순풍 다 사라졌어. 라는 평가, 거짓말이야. 그 잘못됐어. 네가 세상을 너무 지역적으로 들여다봤어. 세상엔 착한 사람이 더 많아.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인성이, 사람의 본성이 혹은 사람의 성품이 어질다고 하니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부터 나오는 거죠. 이건 좋은 상태야, 나쁜 상태야. 요렇게 하는 거, 이런 평가는 플러스 평가죠. 긍정적 현실 인식이죠. 진실로 옳은 말이 딱 그러잖아. 이건 참말이야, 거짓말이야? 옳은 말이, 그랬으니까 옳은 말이다. 예, 그래서 옳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긍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하면 마이너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부정해버리고 플러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긍정. 따라서 결론은 긍정적 현실인식 대꾸법을 통해 드러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천하의 허다 형제를 소개 말씀할까. 자, 요건 주장이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게 주장이라면은, 이 위에 초장, 중장이 주장이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종장은 그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 왜 근거가 되느냐? 잘 들어봐. 천하의 허다 영재를 속여 말씀할까 그랬거든요. 전제가 있어요. 속여 그랬는데 속여 이런 얘기겠죠. 자, 얘네들을 속여서 말할 수 있어?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서리법인지 알아보시겠죠. 설명하는 의문문이에요. 그렇죠? 답정너야.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답을 정해놨어. 정해놓은 답이 뭐지? 영재를 속일 수 있다 없다. 영재는 속일 수가 없어. 이제 가르치던 애 중에 학생 중에 영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래퍼가 꾸민 친구 있었어요. 래퍼 영재 잘 살고 있나? 예, 영재 속일 수 있다 없다. 속일 수 없다. 속여서 말씀하겠는가? 이런 뜻이야. 자, 질문. 전제가 뭐야? 영재는 똑똑한 애야? 스투핏이야? 와우, 지니어스. 얘는 지니어스거든. 지니어스. 얘는 지니어스야. 지니어스를 어떻게 속여? 라는 거거든. 이게 첫 번째 전제. 두 번째 전제는 뭐냐? 영재는 속일 수 없어. 그래서 뭐? 그래서 순풍 살았냐 죽었냐? 인성
어지냐 어지지 않냐? 뭐라는 거야? 영재를 속일 수 없다는 얘기는 영재 생각이 곧 누구 생각이야? 화자의 생각이다. 이런 얘기죠. 글씨 너무 지저분해. 다시 한번.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화자의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뒷받침할 수 있는 똑똑한 녀석이 있단 말이야. 내 말 맞다. 내 말 맞아. 왜? 쟤가 맞다고 하잖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화자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권위 있는 영재의 존재를 끌어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genius 존재를 끌어오는 거죠. 얘가 내 말 맞다고 하잖아. 이게 지금 전제가 돼 있는 거죠. 자, 삼수의 핵심 주제는요. 긍정적 현실 인식이 되겠습니다. 아직 세상은 살만합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자, 3수 끝났고요. 자, 4수 가볼게요. 전체 12수 가운데에서 3분의 1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3분의 1이 끝이죠. 자, 유란이 제국하니 자연이 듣디 조해, 백운이 재산하니 자연이 보디 조해 라고 했는데 초장하고 중장하고 잘 보세요. 문장 구조 어때요? 스피 합니다. 요렇게 끊어서 보니까 스피 하지요. 그죠? 자, 주격조사. 그쵸? 그리고 서술부도 그렇고요. 그죠? 다시 그렇습니다. 요렇게 뭐뭐디 조해 뭐뭐디 조해. 문장 구조 비슷한데 연달아 왔어요. 뭐죠? 빵꾸, 똥꾸, 대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대꾸법 쓰였고요. 대꾸법. 그럼 대꾸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냐, 화자의 의도는 무엇이냐 했을 때 일단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중요한 서술어를 보니까 예하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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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하기 좋다, 뭐뭐 하기 좋다. Oh, so sweet, so sweet. Oh, so sweet, oh, so sweet. 그쵸? 듣기 좋고 보기 좋다 이런 얘기야. 야, 보기 좋다. 야, 듣기 좋다. 이거 다 예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없겠니? 있겠죠. 예찬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대꾸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어딜까? 당연히 자연이겠죠. 자, 유란이 제국하다라고 했는데 이 곡자는 공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계곡에 이런 계곡에 난초가 있어요. 난초가 있어요. 유란 그러면 극한 난초 식물이에요. 식물. 극한 향을 풍기는 난초. 이게 유자가 극하다라고 하는 거는 향기, 후각이거든요. 아주 향기가 so sweet 이런 그 난초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난초는 향기 졸라 매우 향긋한 향기를 풍기는데 어디에 있어? 계곡이라는 공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이 듣기 좋다. 와우. 표현상의 특징 또 하나 나오네요. 실제로 맞는 건 냄새인데 표현은 청각으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맞는 건 냄새인데 표현은 청각으로. 그래서 무엇을 무엇으로 바꿨느냐라는 표현상의 특징 정리 가능하겠네요. 자, 정리해 볼까요? 뭐라고요? 향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케이? 향은 뭐죠?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가운데서 향, 후, 그렇죠. 후각을 들을 수 있는 청각적 이미지, 청각적 대상으로 바꿔놓고 있죠. 후각의 청각화. 뭐라고요? 후각의 청각화. 그래서 이걸 공감각이다. 자, 이거 필기했죠? 이제 지웁니다. 냄새 맡는 향기를 귀로 듣는 청각으로 나타내고 있으면서 자,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공감각이다.
그리고 공감각이 뭐야? 감각. 자, 즉 이미지가 심상이 모두 몇 개 있어? 2개 이상이 와 있는 거야. 보통은 2개죠. 다 지워. 자, 공감각 되겠고요. 공감각적 이미지를 다시 A 감각을 B 감각으로 이사를 보냈어. 받고 이사를 보냈어. 이사. 감각의 전이. 감각의 전이다. 부쳐먹는 전, 막걸리 옆에 전 그거 아니고, 자, 이사 보낸다. 바꿔서. 그래서 공감각적 이미지다. 후각의 청각화였습니다. 자, 백운이 재산하니 그랬는데, 백자는 흰 백자죠. 흰 구름입니다. 흰 구름. 자, 해석 참고하시고요. 자, 흰 구름이, 오우, 큰일 날 뻔했네. 이 해석을 잘못 해놨습니다. 눈이 아니고요. 아이쿠, 보기 잘했네. 백운이 그랬으니까 흰 눈이 아니라 흰 구름이야. 쉐. 자, 구름이에요, 구름. 흰 구름이 산에 가득하니 자연이 보기 좋구나. 자, 이렇게. 자, 여기는 산입니다. 아까는 계곡, 여기는 산이야. 산에 이제 구름이 가득해. 자, 구름이 가득해서 너무너무 보기 좋다. 자, 얘는 시각적 이미지 주로 펼치고 있네요. 그렇죠? 자, 이건 색채어가 쓰이고 있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고요. 마지막, 이 가운데에, 이 속에서 피, 미, 1인을 더욱 믿지 못해. 이게 뭐 개소리야. 자, 여기 이제 한 사람 있잖아요. 1인이 있어요. 저 피자예요. 저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 아름다운 이란 뜻이잖아요. 저 아름다운 한 사람을 더욱 잊지 못해. 고전 시가에서 미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아름다운 여성, 레이디를 나타내거나 레이디거나 킹이거나 레이디 킹. L이냐 K냐, L이냐 K냐. L 아니면 K입니다. LK. L 아니면 K야. 여기서는 뭐야? K야. 그분이 오셨다. 누구야? king. 오케이? 킹이야, king. 그래서 이 송미인곡, 그쵸? 송미인곡, 사미인곡, 다 미인이 들어가는데, 고전 시가에서 둘 중 하나야, 미인은. 여기서는 임금의 임금. 그냥 구색 갖추기식으로 집어넣어 놓은 거겠죠. 좋게 자연 예찬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 갑자기? 이런 얘기죠. 자, 더욱 잊지 못한다. 그리움을 종장에 다소 뜬금없이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일부 담고 있다. 유교적인 가치, 유교적인 덕목, 충성이라고 하는, 임금에 대한 충성이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종장에서 뜬금없이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요거. 자, 그러면은 이 사수의 핵심 주제는 뭐냐?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예찬. 두 번째, 임금에 대한 그리움 되겠습니다. 3분의 1 끝! 자, 다음. 이제 옷으로 갑니다. 5번째 수인데요. 산 전에 유대하고 대하에 유수로다. 대하가 뭐야? 뭐 커다란 새우야? 팔딱거려? 아니죠. 자, 뭐뭐에 뭐뭐하고 뭐뭐에 뭐뭐로다 라고 했는데, 자, 앞뒤로 비교해 보시면은 오케이? 뭐뭐에 뭐뭐하고 뭐뭐에 뭐뭐로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그쵸? 대꾸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산전은 산 앞이야. 산 앞에는 그 말이야. 산 앞에는 자, 유대하고 대가 있어. 뭐 요렇게 뭐 아름다운 암벽 같은 게 있어. 혹은 뭐 그 앞에 지어놓은 건물 같은 게 있어. 그 대하에 유수로다 그랬어요. 이 대하에 이렇게 건물이든 바위덩어리든 간에 그 앞으로 뭐가 흘러가? 유수로다. 물이 흘러가는구나. 네, 이런 뜻이죠. 로다 들어갔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송을 외쳐볼 수 있겠네요. 시작해볼까요? 구나, 노라, 도다, 로다. 구나, 노다, 노답. 구나, 노라, 도다, 로다. 자, 그래서 로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슨 법? 감탄형 종결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탄법이다. 영탄적 어조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풍경이 너무 멋진 거야. 자, 산 앞에 대가 있고 이 대 앞에 대 아래에 하는 아래야. 아래에 물이 흘러가는구나. 아름다운 자, 풍경을 예찬하고 있다. 요 정도. 영탄의 의도는 아마 아름다운 자연 풍경에 대한 예찬 되겠죠. 만족스러운 겁니다. 만족. 때 많은 갈매기 새하새 자, 오며 가며 학원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 동적 이미지야, 정적 이미지야? 동적 이미지죠.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떻다 교육했구난 멀리 마음 두는 곳 그랬어요. 이제 동적 이미지 그리는데 이 오며 가면은 자연 내적인 움직임일까요? 아니면은 자연에 있다가 속세 갔다가 속세에서 자연 왔다 갔다 지주절기 없는 새끼일까요? 아닙니다. 갈매기는 좋은 녀석입니다. 내 눈 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개념으로 자연 내적인 움직임의 주체라고 보셔야지 얘를 변덕스러운 시기 절기 없어 지주 없어 꺼져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애가 문제야. 교교 백구 그랬는데 이 교자는 실 교자예요. 교교 아주 희고 빛나는 또 다시 흰 백자야. 흰 망아지. 흰 망아지. 근데 현자가 타고 다니는 그 운송수단 같은 녀석이라서 얘를 그냥 현자로 넓게 의역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마음 자체를 멀리에다가 둔다 이 말이에요. 왜 마음을 멀리에다가 주냐. 그럼 여기는 갈매기는 화자의 눈 앞에 있는 거고 백구가 지향, 그쵸? 요렇게 주시, 요렇게 쳐다보고 추구하고 동경하는 곳은 여기가 아닌 곳이야. 이곳이 아닌 곳이에요. 저곳이야, 저곳. 그러니까 화자의 현재 위치이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화자의 현재 위치 아닌 곳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즉 화자는 현재 어디 있죠? 자연 속에 있거든요. 정리합니다. 화자는 현재 위치 어디? 화자는 자연이야 속세야? 자연 속에 있어요. 근데 교교백구는 자꾸만 이 망아지는 혹은 망아지를 탄 현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은 현자식이나 되면서 쓰레기 같은 속세를 쳐다보고 있네 이런 뜻이에요. 이 멀리가 의미하는 게 뭐야? 속세야 속세. 벼슬살이 할 수 있는 속세를 가리키는 거야. 그 화자가 살고 있는 공간과 불일치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이런 태도 마이너스입니다. 왜요? 이런 태도 마이너스예요. 화자는 자연조화인데 현자식이나 되는 사람이 속세 생각하고 있구나. 아이고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멀리 마음 두는 곳 그러면서 두는 가. 그래서 한탄하는 거죠. 한탄. 대상에 대한 비판이에요. 비판적 대상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수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자연 예찬 그리고 속세에 대한 미련, 추구, 동경, 잃지 못하는, 버리지 못하는 백구에 대한 비판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수였습니다. 육수는요, 춘풍의 화 만산하고 그랬는데, 헤헤. 육수, 컴온. 자, 육수 갑니다. 육수. 자, 육수 그랬더니 이모 여기 육수 추가요 할 때 그 육수 아니야? 네 머리에 육수 그거 아니에요. 이 육수는 6번째 수입니다. 자, 춘풍의 화 만산하고 추야의 월 만대라 그랬어요. 느낌 딱 오죠? 비슷한 문장 구조 연달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쵸? 뭐뭐에 뭐뭐하고 뭐뭐에 뭐뭐라 했으니까 대꾸법이 되겠죠. 대꾸법. 자, 계절 소재가 등장합니다. 계절 소재가 등장하는데요. 계절 소재가 등장하는데 일단 계절 표지로 정리해 볼게요. 계절 표지. 그 다음에 춘추, 봄이고요. 가을이고요. 그래서 봄,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가 나왔습니다. 계절 시어가 나왔고요. 그럼 춘풍은 계절 소재가 되겠죠. 계절 소재. 봄바람에 자
한자들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한자들이 역시 그러네요. 화가 산에 만하고 그 말이야. 여기는 월이 만에 대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얘는 뭐냐 했더니 월에 대에 만하다 이런 얘기야. 공간에 괄호 처리해 볼게요. 여기는 산이고요. 여기는 대야. 여기는 대. 그러니까 꽃이 산에 일만만 매우 많다 이런 뜻이야. 꽃이 산에 굉장히 많아. 꽃이 산에 굉장히 많아 이런 뜻이야. 화만산 산에 가득하고 그죠? 언제야? 봄이야. 가을이 되니까 어때? 가을 밤에 낮이야 밤이야? 밤낮자야. 가을 밤에 달이 떴겠죠. 이렇게 달이 떴는데 월만대라 달이 그 대에 가득하다. 뭐 물가에 혹은 산자락에 만들어 놓는 그 인위적인 그 건물로서의 대 혹은 바위덩어리 층암절벽 같은 거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달이 가득하다 이렇게 좋다는 얘기야 나쁘다는 얘기야 좋다는 얘기겠죠. 여기도 이제 아름다운 자연 풍경에 대한 예찬이라고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시가옹이 사람과 한 가지라 무라일체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요? 사람 그 다음에 사시가옹할 때 사시는 자연 속 사계절입니다. 뭐라고요? 자연 속 사계절 사계 자연 속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 이상이 뜬 눈 아니야. 사계절 자연 속 사계절에 가흥 그랬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아름다운 흥 플러스가 일치불일치 한 가지다. only one 그런 뜻이 아니고 일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아일체 정도 기억하셔야 된다. 뭐라고요? 물아일체 물아일체 자, 물 자연이야 인간이야 자연과 사물할 때 물 자연 그 다음에 사람의 자아 할 때 인간과 자연이 한 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물며 어양연비 운영 청광이야 어찌 그지 이시리 그랬어요. 리 동그라미 딱 해보고 니까냐 꼬리오랴 가 떠올려야겠죠. 니까냐 꼬리오랴 가 가운데 리리리리 의문형 종결음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답 정해놓고 설명하는 의문문 서리법이라고 해야겠고요. 자 그지라고 했는데 이 그지 같은 거 그지 아니고요. 끝이란 뜻이 끝이 end 끝이 있다 없다 no end 끝이 있다 없다 이시리 있으리 이런 얘기거든요. 끝이 있다 없다 endless 끝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끝이 없다. 주어를 찾아보니까 뭐뭐야 라고 했어요. 두 가지가 나오죠. 동적 이미지 상승 이미지 약하고 비합니다. 약자는 점프 갑자기 블랙핑크 노래가 생각나네요. 뛰어 그쵸 네네네 그겁니다. 뛴다는 얘기예요. 블랙핑크 노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약이에요. 약 누구냐 물고기가 파다닥 뛰고요. 위로 아래로 위로요. 그 다음에 여는 뭐냐 뭐 솔개라고 할 수도 있고 무슨 독수리 매 이런 종류의 새입니다. 얘는 새야. 새는 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 자체가 동적인 이미지고요. 움직임이 있다 없다 움직일 동적인 이미지고 상승이 하강이야 상승 이미지다. 앞쪽에 있는 거요. 운영청광은 뭐야? 이거 지운다. 자, 운영청광은 뭐냐? 마찬가지 방식으로 해석해 보면은 자, 운영 그랬어요. 구름은 그림자를 비치고 구름은 비치고 그 다음에 하늘은 빛난다. 광자가 빛광자 내 광자랑 같아요. 내 광자가 저 광자야. 미칠광이야 빛광이야. 구름은 비치고 하늘은 빛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일단 전부 이제 플러스 이런 아름다운 자연 풍경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있냐 없냐 endless love 그쵸? 네 그렇습니다.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없다. 그래서 매우 만족스럽다. 예찬과 더불어서 만족감을 노래하고 있는 자연 속 즐거움 특히 사계절 계절 시어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고 6수였습니다. 자 7수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자 천운대 돌아들어 왈락제 소세한디 그랬어요. 돌아
뜨비 네 돌아들어 그랬으니까 얘 움직임이 있어 없어? 움직임이 있어 돌아서 들어왔다라고 했으니까 공간 이동 맞아요? 그렇습니다. 공간 이동 있고요. 천운대에서 완락제 그쵸? 천운대를 돌아들어서 완락제를 온 거야. 그 완락제라고 한 이 건물이 소쇠하다라고 했는데 이 소쇠하다라는 얘기는 맑고 깨끗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깨끗한 곳이니 자 만권생애로 그랬어. 여기서 잠깐 행운의 숫자 럭키 세븐 무엇의 시작입니까? 후육수의 시작입니다. 전육수, 후육수 나누면은 이제 후육수 6번까지가 자연이었다면 7부터는 이제 study, let's study, study 학문의 중요성, 학문에 대한 의지를 노래하고 있는 이제 수의 시작 첫 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완락제가 소수해야 돼요. 아마 공부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공부, 서재할 때 제자예요. 공부, 학문. 만권에서 만권, 네가 알고 있는 그 책 권수 할 때 그 권자 맞아. 만권, 많은 책이죠. 많은 책. 1만 만자를 쓰고 있긴 한데 많은 책을 읽어서 공부하는 그런 인생으로 낙사가 무궁하여라. 그래서 여리롭게 사는 인생. 수불석권,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아. 수많은 책을 섭렵하는 삶이야말로 즐거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즐거운 일이 책 읽는 즐거움이 있고 낚시하는 즐거움이 있고 게임하는 즐거움이 있고 유튜브 찍는 즐거움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가는 즐거움은 리딩. 그래서 낙사가 무궁하여라 라고 해요. 무궁하여라. 끝이 있다 없다. 다함이 없다. 이런 뜻이 다함이 없다. 무궁무진하다라고 할 때 그 무궁입니다. 그래서 best 자 제일 즐거운 일이야 라고 리딩에 대한 그쵸 추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가운데 이 속에서 왕래풍류를 니렁 무슨 할고 그랬어요. 네, 니까냐 고려랴 고 있네요. 그래서 의문형음이 쓰고 있는데 답정너 설명하는 의문문 서리법이 되겠고요.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니러 그래서 일러 무엇 하겠는가? 말해서 뭐 하겠냐? 말해 뭐해? 뭐라고? 말해 뭐해?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말할 필요가 없이 좋다 나쁘다? 좋다라는 얘기 좋다. 말할 필요가 없이 좋다. 뭐가? 풍류가 뭐예요? 자연 속에서 노는 거. 자연 속에서 노는 걸 말해. 때로는 술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시를 지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음악을 연주하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공부하다가 이렇게 놀기도 하고 이렇게 알겠죠? 네. 자, 칠수의 핵심 주제는요? 그렇죠. 네. 학문. 이 만권생애가 핵심적인 키워드가 됩니다. 만권생애에 대한 강조, 학문에 대한 지향, 그 다음에 이 가운데 풍류도 함께 즐기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수 갑니다. 드디어 3분의 2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3분의 2의 끝자락입니다. 자, 뇌정이 파산하여도 농자는 못 듣나니 백일이 중천하여도 고자 그거 아닙니다. 고자 아니라고요. 고자는 못 보나니 그랬어요. 보니까 요렇게 비교해서 보시면은 유사한 문장 구조 연달아 반복 빵꾸 똥꾸 태꾸라는 거 보여 완전 보여 대꾸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 했더니 자 이거 보세요. 뇌정이 빠직하고 하늘에서 번개가 친 거야. 뇌정 그러면 번개라고 생각해. 천둥을 동반한 번개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천둥이 쳐서 번개가 쳐서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요? 격파된 거야. 뭐라고? 격파된 거야. 빠직하고 산이 어떻게 됐어? 쪼개졌어. 파산이라는 얘기인데 산이 쪼개졌다 하고 쪼개진 거야. 뭐 때문에? 뇌정. 우레 때문에 우레 천둥 번개. 근데 그럼 이 소리가 겁나 시끄러운 거야? 아니면 뭐 그냥 뭐
뭔 소리 났어? 뭐 이 정도야. 굉장한 소음이라. 알겠어? 이 소음이라고 하는 게 데시벨이 측정 불가. 즉 산이 쪼개질 정도니까 측정 불가 상태의 엄청나게 큰 소음을 얘기하겠죠. 이 소리 못 듣는 사람 있을까요? 이분은 못 듣겠죠. 누구예요? 이 농자라는 분은 들어 못 들어? 못 듣나니. 그랬어요. 농자가 바로 귀머거리 농자입니다. 이 귀 이자 보이나요? 한자? 귀 이자거든요. 그래서 귀머거리가 이 농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 선천적으로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리 소리가 커도 들리지 않겠죠. 자, 두 번째, 자, 중천이라고 했는데 하늘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하늘 가운데 뜨다라는 뜻이야. 뭐가? 백일 그랬어요. 밝은 해가. 여기서 흰 백자가 들어갔지만은 뭐 밝은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밝은 해가 하늘 가운데 떴는데 고자는 못 본다. 고자라고 하는 게 뭐냐 했더니 귀머거리 있으니까 이제 뭐야? 맹인이 있겠죠. 맹인이 나옵니다. 동사. 그래서 이제 이 고자라는 분은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지는 소리, 큰 소리 들려도 자 능력이 안 되면 못 듣는 것이고요. 하늘에 눈부신 해가 한가운데 떴더라도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못 보고 못 보는 거니까 무능, 그 다음에 불완전이라는 속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은 농자나 고자 쪽이 고자가 됩시다 아니고요. 농자가 됩시다 아니겠죠. 그래서 얘는 지양하는 대상이 되겠죠. 지양하는 대상.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능력. 그러니까 이제 이 뇌정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거야, 내부에 있던 거야. 외부에서 오는 거고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이야.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 또는 정보. 외부에서 제공되는 자극 또는 정보가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매력적인 것이라도 네가 주체가 내적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런 얘기죠. 즉 주체가 중요해, 외부의 환경이 중요해, 주체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주체가.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오는 결론이 뭐야? 우리는 이목 총명 남자로 농고 카띠 마로리리. 자, 마로리 말다 여기서 온 말이야. 말다. 뭐뭐 하지 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갖디 말자. 얘네들처럼 살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의 반대가 뭔데? 총명남자가 플러스야. 화자가 지향하는 건 농고냐? 총명남자냐? 농자의 농, 고자의 고. 농고. 알겠죠? 농자, 고자 되지 말고 총명남자 됩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목이 총명한 남자. 그러니까 귀가 밝고 눈이 밝은 자가 되자 이 말이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학문을 해야겠죠. 공부해야겠죠. Let study 이런 뜻이에요. 자, 팔수의 핵심 주제 뭡니까? 공부하자. 농고가 되지 말고 똑똑하게 공부하면서 살자. 팔수였습니다. 자, 구수로 갑니다. 자, 구수.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당연하죠. 옛날 사람 지금 없어. 나 못 봐. 오늘 사람 나 여기 있어. 옛날 사람 여기 없어. 그도 나를 못 봐. 그런 얘기죠. 고인 옛사람도 나를 못 보고요. 나도 고인 못 봐요. 됐구죠? 서로 똑같아. 이미 한참 전 오래전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미 죽고 없는 사람을 내가 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무슨 뭐 귀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고인을 못 빼도 여덟 길 앞에 있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고인은 플러스일 것 같고요. 존경할 만한 옛 현인이나 성인 등을 가리키는 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있네 그 말이 앞에 있네. 앞에 있다.
녀던 밑줄 딱 그어보면은 이 길은 누가 가던 길이에요. 고인이 보이지 않아도, 고인을 뵙지 못해도 그분이 가던 길, 그죠? 녀다, 내다, 녀다, 다양한 형태로 오지만 기본적으로 똑같은 뜻을 지닌 이 형태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태들이야. 녀다, 내다, 녀다. 가다나 살아가다. 1번 가다, going, 가다. 두 번째 살다, live. 열 구름 근처에 가시라. 열 구름 근처에 가시라. 지나가는 구름, 열 구름.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울어내는구나 할 때, 울면서 가는구나. 뭐 그것도 이제 1번의 가다가 될 수 있고요. 살다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우리 그 정석가나 그 다음에 정석가와 그리고 우리 동동이었던가요? 정석가. 일단 정석가하고 그 대동강 건너는 게 뭐였죠? 그게 뭐였죠? 대동강 넘은 줄 모르고. 그쵸. 네네네. 평양. 그쵸. 소션경. 네. 아무튼 이 뭡니까, 정석가에도 나오는 구절인데, 천년을 그쵸 살아간들, 몇 달로 지낸들, 뭐 변할 줄이 있겠습니까? 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때는 여다, 내다, 널다는 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죠? 서경별곡, 이게 생각납니다. 서경별곡 정석가에도 나오는 2번 뜻의 여다, 내다, 널다였습니다. 돌아와. 자, 그래서 가던 길이 앞에 있다라고 했어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자취, 그들의 흔적 보인다 이 말이야. 가던 길. 이때 이거는 학문의 길이다, 학문 수양의 길이다, 학문 정진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스터디 로드. 자, 여던 길 앞에 있거든 그랬거든요. 앞에 있네, 여던 길 앞에 있네, 괄호 처리. 여던 길 앞에 있거든 이라고 했으니까 꼬리를 앙 하고 물었으니까 연세법이라고 해야겠네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사슬처럼 연세법.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아니냐고 어떨꼬 라고 했는데, 아니냐고 어떨꼬 무슨 말이야? 아니 가고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니까냐 코리오랴 그아 할 때 고죠. 고. 그래서 의문형 종결음이고요. 서리법입니다. 답정해 놓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습니다. 아니 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다 안 간다? 반드시 간다. 반드시 간다를 강조하는 서리법이 되겠습니다. 구수 핵심 주제는요, 학문에 대한 강력한 의지. 학문 정진의 길을 고인들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자, 십수. 자, 십수는 당신 여든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끊어서 보시면은 여든 길 그래서 여든 길 나오고요. 여기 어디 나오고요. 자, 다시 년디 나오는데 년디하고 어디는 마이너스고요. 여든 길은 플러스입니다. 자, 그래서 대조적 시어의 대조가 있다. 이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당시니까 과거야 현재야. 과거죠. 과거에 여든 가던 길 그 말이야. 당시에 가던 길, 제대로 나쁘게 제대로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중단했다. 이래 중단했다. 가던 길을 스탑 멈췄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시간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몇 해 동안 가던 길을 안 갔어. 어떤 길일까? 학문 정진의 길이기 때문에 여기를 떠났어.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던 때가 있고 놀던 때가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하던 때에서 멈춰서 노는 때로 접어든 거야. 놀던 그 몇 해,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어디가 다니다가 이 몇 해가 바로 그 시간이라면은 어디는 공간이죠. 노는 시간을 보낸 공간, 노는 시간을 보낸 공간. 그래서 마이너스야. 어딜 가서 싸돌아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오는 거. 현재야 과거야. 현재. 이제야 돌아온 거. 돌아왔다. 돌아왔다 이 말이야. 이제와 돌아왔는가 이런 얘기예요. 이제 돌아왔다. 자,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재개했다 이 말이죠. 이제나 돌아오나니 그랬어요. 돌아오니까 왔으므로 다시는 딴 마음을 년디 다른 곳 이 말이야. 년디 다른 곳에 자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다. 마로리 마로리리 말다라는 뭐뭐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야. 그 마음을 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야. 이곳에다가 마음을 두지 않겠다. 자 정리하면 어디와 년디는 벼슬 길입니다. 딴 거 생각하면 안 돼. 벼슬길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오케이? 벼슬길에서 뻘짓하지 말고 그냥 짱박혀서 공부나 해.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10수 역시 학문 정진에 대한 의지를 부정적 대상인 벼슬길과 대비시켜서 부각하고 있었습니다. 11수 출동합니다. 청사는 어때하여 망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때하여 쥐야에 그띠 아니 난고 역시 빵꾸 똥꾸 대꾸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여. 대꾸법 그렇습니다. 대꾸법 초장 중장 묶어서 대꾸법이죠. 자 청사는 어때하여 망고에 푸르르며 푸를 청자 뭐라고요? 푸를 청자야. 푸른 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오랜 세월 동안 푸르며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영원히라고 변화야 변화가 아니야. 변화하지 않는다. 두 글자로 뭐야? 불변. 세 글자로 뭐야? 불변성. 그러니까 청사는 푸른 산은 만년 전에도 푸르고 지금도 푸르고 만년 후에도 푸를 거야. 자, 유순한 그래서 유수. 여기는 산이야. 이게 뭐야? 물이야 물. 흐르는 물이야. 흐르는 물은 어디하야? 주야 그랬는데 낮과 밤이란 뜻인데 항상 늘 always란 뜻이에요. 항상 늘 always 주야에 밤낮으로 밤낮에 그띠 아니하는 거. 그띠는 그치지 아니하는 거 그 말이야. 그치지 아니하는가? 그치지 않는다. 그쵸? 얘는 영원성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변성의 청산과 영원성의 유수 기억해 두시면 자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청산 플러스 유수 플러스 긍정적 자연물 되겠고요. 우리도 그 TD 마라 탕이냐? 노노 탕 아니야. 마라 탕 아니고 마라 하지 말아서 그 TD 그러지 마 그 TD 그치지 마라 그랬어요. 뭘 그치지 않는다는 것인지 나와 있질 않거든요. 자연물처럼 어떻게 뭐 푸른색의 문신을 하자는 거야? 아니면 물처럼 계속 굴러 댕기자는 거야? 그게 아니고 목적어, 생략된 거, 학문을 이란 뜻이 되겠죠. 학문을 그치지 말아서 만고 영원히 변치 않고 항상 푸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색채어를 통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의지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간단히 정리가 되는 11수였습니다. 오늘이 맨 마지막 12수 마지막 수가 되겠습니다. 자, 우부도 알며 하거니 그랬어요. 우부가 뭐야? 우부가 뭐야? 유부초밥의 동생이야? 우부가 뭐야? 자, 어리석은 사내도 안다 모른다 알고서 하거니 그랬어요. 자, 어리석은 사내도 할 수 있어. 야, 그 모지리도 지리지리 모지리도 한다 그거. 응? 그게 뭘까요? 기 그것이 아니 쉬운 가 서리법인지 알아보시겠지. 이 정도인지 알아봐야 돼. 서리법이야, 그렇지? 애도 서리법이지. 쉽다는 얘기야, 쉽지 않다는 얘기야. 그것이 아니 쉬운가? 졸라 쉽다. 이런 졸라 쉽다. 쉐. 오케이? 졸라 쉽다. 그것이 뭘까 도대체? 그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야. 생각해봐. 성인도 못하시니 그랬거든요. 오, 성인도 이분은 유능하신 분인데, 유능하신 분인데, 우부 그러면은 병신, 죄송합니다.
스투핏인데 이거 무능한 식인데 뭐지? 무능한 애도 할 수 있는 건데 유능한 애는 또 못해? 뭐지? 그 안이 어려운가? 그것이 안이 어려운가? 어렵다는 얘기야? 어렵지 않다는 얘기야? 졸라 어렵다 이런 얘기죠.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difficult. 자, difficult, not easy. No, so easy, very easy, very easy, very easy, so difficult.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생략된 목적어를 한번 봐볼게요. 무엇을 알며 한다는 얘기일까? 학문이겠죠. 이제 의역을 해보면은 학문의 시작 정도로 여기 학문의 시작을 알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억, 니은, 디귿 정도야 뭐 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억, 니은, 디귿. 자, 이제 글자를 배워보아요. It's Korean time. 기억, 니은, 디귿. 아야어요. 이건 시작할 수 있죠. 누구나, everybody. 응? anybody? 누구나 다 가능해. 그쵸? 근데 이건 뭐야? 여기에 들어갈 말은 사실은 못다 한다 그래. 성인도 못다 한다라고 했는데 요게 뭘 못다 한다는 얘기냐? 학문의 뭘까요? 시작은 쉽지. 학문의 완성. 고급 단계. 여기는 초급 단계. 여기는 고급 단계. 학문의 끝이라는 게 있나? 없죠. 죽을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학문, 유교에서 학문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끝이 없습니다. 평생에 되질 때까지, 관짝에 문 열고 들어갈 때까지, 관짝 열고 들어가서 닫고 숨질 때까지 계속 하는 게 학문이에요. 학문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 완성을 끝내 못 마치고 그 다음 세대에게 과제를 넘기고 던킨 도넛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그죠? 늙은 줄을 몰래라 그랬어요. 늙는 줄을 모르겠다.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다.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네가 뭐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니? 너는 게임할 때, 너는 유튜브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지? 그 느낌이야 이거. 완전 뭐 한 상태야. 미쳤어? 뭐야 이거? 뭐야? 미안한 상태야? 몰입한 상태. 완전 몰입한 상태. 그래서 학문을 내가 수양하는 길에 들어서서 계속해서 수양을 한다면은, 그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늙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 그쵸? 몰입하고 있다. 학문 수양의 길, 학문 정진의 길에 만족하면서 몰입해 있다. 늙는 줄을 몰래라. 이렇게 마무리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제가 약속드렸던 대로 12수까지에 걸쳐 있는 도산 12국의 주요 한자어 또는 고유어들을 제가 45개 정리해 놨는데요. 시간 드릴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컷 찍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일시정지. 자, 다음 13번부터 24번 일시정지. 자, 다음 25번부터 36번입니다. 찍어! 마지막 37번부터 45번입니다. 찍어버려. 자, 다 정리가 됐네요. 자, 이것으로써 지금까지 간단하고 짧아서 만만해 보였던 계문발차 14편을 상대해 왔는데, 물론 동동도 이제 13연으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대체로 짧았단 말이죠. 지금부터는 또 다른 단계, 업그레이드된 단계로 여러분들은 이제 들어선 겁니다. 첫 시간으로서, 대장정의 첫 시간으로서 연시조, 도산 12곡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농고가 되지 말고 이목이, 귀와 눈이 총명한 그러한 인간이 되도록 합시다. 저 피, 미, 1인을 생각하면서요. 킹 말고 우리 아름다운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서, 미래의 나, 아름다운 나, 피, 미, 1인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학문 정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화이팅!